전체 수능 점수 필요 없어. 그거 뭘 아무 의미 없어. 됐고, 우리 학과랑 관련된 과목에 각각 가산점 부여해가지고 환산 점수를 보내줘. 그걸로 뽑아야 돼.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수강생을 제대로 못하면 내년에 답이 없어.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지. 예, 수업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험생 대상의 포맷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시청하신다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계열 선택의 개념과 요령, 갑자기 뜬금없지. 계열이 없어졌는데 뭘 개념을 선택하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야. 계열 선택의 개념은 재정의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문이과를 둘로 딱 나눠서 문과는 문과, 이과는 이과, 전문화된 학습을 하는 그런 계열 분리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이게 통합됐다라고 모두 알고 있어. 현재적 의미에서 고등학교 계열은 없어진 건 맞아.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어떤 계열, 그거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뭐냐면 통합하는 것은 정부의 생각일 뿐이야. 우린 통합수능일 거고 전인적 인재를 기를 것이다. 모든 영역에 대한 소양이랑 기본적인 지식은 다 갖춘 그런 인재를 뽑을 것이다 라는 정부의 담론일 뻔이고, 대학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대학은 자기네 과별로 모집을 하게 되겠지. 근데 자기네 과에 들어오는 애들이 들어와서 헤매고 가르치는 거 못 알아듣고 아웃풋 떨어지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린 전문화된 역량을 원하는 거지. 이것저것 다 하는 애들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우린 싫어. 이게 대학들의 의도야. 그래서 뽑을 때 정부는 이렇게 해놓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합쳐놨지만 대학은 뽑을 때 자기네 모집 단위에 적합화된 학생들을 뽑게 된다는 거야. 이걸 더 강화한 상태야. 그래서 현재적 의미의 계열 선택이란 고등학교의 계열은 없어졌지만 대학교에 내가 진학하고 싶은 그 희망, 어떤 계열로 어떤 모집 단위로 지원할 것인지를 지금 결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대학들은 전문화된 선택 과목, 너 우리과에 지원했잖아. 근데 우리과에 관련된 과목 너 왜 이수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수했는데 학점은 어때? 그 다음에 너 그 과정에서 네가 어떤 정보를 취합했고 어떻게 데이터를 시각화했고 어떤 추가 심화학습을 했고 하는 게 세특에 전혀 없는데 우리과랑 관련된 게? 그 다음에 네가 깨달은 바는 뭐니? 그런 학습 결과 깨닫고 관심 분야가 생겼고 노하우가 발생을 했고 우리 모집단이랑 관련된 특정 지식을 얻게 됐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 요게 이제 대학들의 전형 방식이라 이거죠. 수험생 희망 계열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바로 두세 달 뒤에 시작되는 고3 1년치 수강 신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거에 맞춰서 고3 커리큘럼이 정해지고 그 생기부가 대학에 제출되게 될 테니까 그걸 수립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열 선택의 학습 역량을 기준으로 일단 정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보통 많이 하잖아. 수학 기준으로 제일 많이 결정을 하지. 수학을 잘하면 이과, 수학을 못하면 문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난 그걸 절대로 반대하는 편이다. 어차피 문과나 이과나 수학이 제일 중요해. 문과나 이과나 수학 부스터라고 해갖고 결국 대학 갈 때는 수학이 제일 잘하는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차피 수학이 통합 출제야. 근데 수학을 못한다고 문과로 간다고 해서 내가 풀게 될 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이과로 간다고 해서 더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문과로 간다라는 얘기는 문과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계획이란 얘기인데, 그럴 경우 차라리 이과에 남아서 수학 빡세게 얻어 터지면서 점수를 몰리려고 아둥바둥 한 걸 가지고 나중에 교차 지원하는 게 낫지, 대입할 때. 그지?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5월부터 시작되는 수강 신청 절차에서 안 되겠다, 난 문과로 바꾸자라고 하거나, 이과였던 애가 그 다음에 아직 뭐 고1 때 수강 신청할 때는 특별한 어떤 성향이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고2까지 공부를 해봤더니 수학이 좀 딸려, 그러니까 아예 문과로 특색화 시키자,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전부 다 틀린 생각이다. 수학을 성취도로 결정하면 안 된다,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러면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예비 고2, 아직 고등학교 2학년 개학도 안 한 애들이 점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그 편안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어떠냐. 이건 좀 의미가 있긴 한데, 그런데 수학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편안함이고 편안하지 않음이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정상인은 전부 다 수학을 공부할 때 불편해. 물론 나는 수학이 제일 편해.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대로 풀어서 딱 정해진 정답을 결과값으로 얻고 그런 과목의 특성이 난 좋아. 문과 과목은 오히려 힘들어. 수학에 공부하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으니까 좋아라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걔들의 극히 극소수만 비정상적으로 수학에 특화된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대부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고3 말에 맞닥뜨리게 될 그 엄청난 난이도의, 그러니까 서울시 내의 중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학 점수를 받기 위한 그 난이도의 문제를 아직 맞닥뜨리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취도 기준이든 편안함 기준이든 나는 반대다. 그렇다면 탐구 기준은 어떠냐? 내가 권하는 게 이거야. 일단 탐구에서 성취도를 기준으로 두세 달 뒤에 수강시험 기간에 문이과를 변경하거나 결정하거나 확정하거나 하는 것을 난 반대한다. 왜냐면 고1 2 탐구 점수와 고3 때 탐구 점수가 완전히 일관성이 없어. 경험상으로 보면. 난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일해왔고 재종반에서도 많이 일해왔고 오히려 소형학원에서 전문학원에서 일해본 적이 별로 없어. 난 재종반이랑 고등학교에서 주로 많이 수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표본이 되게 넓고 다양하잖아. 그런 경우에 거의 뭐 8, 90% 이상은 고2 때 못하다가 고3 때 잘하거나 고2 때 잘하다가 고3 때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쭉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허수전자고 3년 내내 공부 안 했던 애들이고 쭉 잘하는 애들이 매우 극소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못하든 잘하든 그걸 가지고 난 과탐이 세니까 이과, 난 사탐이 세니까 문과 이렇게 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사실 고3도 그 중에서도 여름방학이 지나야 부평 직전이 돼야 사실은 자기 탐구 성적이 결정이 나. 그래서 요거는 난 별로라고 본다. 절대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제일 권하는 건 이거야. 편안함. 학습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냐? 왜 그럴 때 있잖아. 과목과 과목 사이에서도 난 영어 공부할 때는 좀 편한데 수학 공부할 때는 그냥 꾸역꾸역 공부하는 느낌이고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 뇌가 더 많이 일하는 느낌이고 영어 풀 때는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데 좀 그렇더라. 또는 예를 들어 국어 안에서도 나는 문학 지문의 어떤 지은이의 의도나 문학 지문에 상징하는 바나 심볼라이즈를 찾는 거는 잘하는데 비문학 빠른 속도로 독해해서 그 핵심을 파악해서 선지에서 골라내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 즉 과목과 과목 또 과목 내에서도 영역에 따라서 뇌가 좀 버겁게 굴러가는 경우가 있고 편하게 굴러가는 경우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건 당연한 거거든. 왜냐하면 특성에 따라서 뇌가 활동하는 대상에 따라서 뇌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탐과 사탐 중에서 공부할 때 훨씬 이게 편하다. 공부하는 동안 좀 자유롭더라. 좀 쉽게 집중이 되더라. 좀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학습량을 소화하더라. 이런 게 존재한다면 과탐이 그렇다면 이과를 택하는 거고 사탐이 그렇다면 문과를 택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도 위에서 말했지만 수학은 문과나 이과나 다 잘해야 돼. 수학을 못할 경우에 이과가 더 치명적이고 문과가 더 치명적이고 없어. 수학을 못할 경우에는 둘 다 치명적이고 수학을 잘할 경우에는 어차피 둘 다 인정 안 해줘. 왜냐면 수학을 못하면 허수전자고 수학을 잘한 애들 중에서 탐구를 누가 더 잘하느냐로 결판이 나. 서울시내 대학교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올려놔야 되는 거고 내가 과탐이 세다. 그러면 이과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야. 수학은 무조건 올려놔야 되는 거고 사탐이 세다. 그러면은 문과를 택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고2를 올라가는 지금 너희 시점에서 과탐에서 이걸 느꼈다. 그러면 고3 때 과탐 점수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야.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긴장하고 똑같이 재수할까봐 두려운 경쟁자들 사이에서 너네가 점수를 더 쉽게 올리는 거지. 근데 내가 사탐이 좀 더 이런 걸 느꼈다. 그럼 문과를 가야 내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 왜냐면 정시를 쓰든 학종을 쓰든 논술을 쓰든 지금은 비교과가 다 반영된 판이기 때문에 비교과에서 이게 또 잘 써져야 될 거 아니야. 세트 기재사항. 평상시에 자기가 이걸 느껴야 수행평가도 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성적도 정량으로 생기부에서 원점수랑 성취도 등급도 높게 써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새 학기가 남았는데 고 1학기까지 수시에 반영이 되고 정시에서 물론 2학기에 반영되지만 그 상황에서 과탐이나 사탐, 탐구를 잘한 놈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강조를 했을 때 지금은 몰라도 고3 때는 누구나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놈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럼 저는요 둘 다해서 이게 되는데요. 그럼 본인 생각이거든. 둘 다 잘하는 애들이 매우 드물어. 그래서 이런 걸 잘 아는 뭐 경력이 굉장히 긴 현직 교사나 경력이 굉장히 긴 학원 강사들은 과탐 사탐 통합한다고 할 때 어처구니 없다고 했어. 내가 수능 1기거든. 내가 구사학번이야. 그 얘기는 뭐야? 우리 때가 과탐 사탐 통합이었어.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아래 학년에서 아이고 이건 아니다라고 분리했단 말이야. 무슨 복고풍도 아니고 옛날에 실수했던 걸 다시 지금 반복하는 거라고. 2028학년도한테 다 잘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 그러면 이번에는 희망 진로를 기준으로 계열을 선택하는 거 이거에 디테일한 조언을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내가 희망 진로가 뭐가 정해져 있어 지금 고1 끝나고 고2 계약하기 직전이야. 근데 지금 이미 정해져 있어. 그렇다면 이걸로 문이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점 일단 깔아두고 아직 나는 고2니까 이제 계약해봤자 고2니까 학과 학점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네 위에 고3 형 언니들의 전형이 끝나고 2028학년 교육과정 들어가면 대학들이 이 학과의 구성, 학부로 할지 학과로 할지 학과 간의 정원은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될 거라 지금 너네한테 해당되지 않는 니네 윗학년한테 해당되는 대학들의 학과 구성을 가지고 지금 확정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무전공제도 지금 더 축소할지 아니면 더 확대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요거 정도를 지금 고이들이 해줬으면 좋겠어. 인문이냐 사회냐 상경이냐 자연이냐 공학이냐 의학이냐 요 정도. 그러니까 문과 안에 한 3개에서
5개. 이과 안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계열이 있어. 계열. 이 안에 여러 개 과가 들어있는 거지. 그걸 뭉뚱그려서 요 정도까지 정해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생기부를 꾸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고3 때 더 좁혀가지고 요 안에서 중어종문으로 빠지거나 요 안에서 역사학으로 빠지거나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정해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문이과가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대학들이 이거에 맞춰서 대학별 이수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공개를 해. 아니면 이름이 달라서 전공 핵심 과목이라는 걸 공개를 해. 둘 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 여기 올 애들은 고등학교 때 이거 이수하길 권장해. 안 해도 되는데 이수 안 해도 되는데 난 권장해. 우리 학교 이 분야를 제대로 수학하기 위한 지원자들은 관련된 요 과목 정도는 핵심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이거든. 그런데 이거 사실상 엄포야. 이거 안 한 애들 좀 원서 쓰지 말래? 어차피 떨어질 거? 이거 제대로 준비된 애들만 가지고 우리가 뽑고 싶거든.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거 없는 애들 쓰지 마. 이 얘기야. 둘 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계열을 정해서 요거를 정했다. 요거를 정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요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 수강 신청해서 내신 기간에 감당할 수 있을지, 엄청난 토론 수업과 수행평가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을 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요거와 요거가 딱 정해지는 거지. 요걸 선택하는 순간 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될까봐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내가 공학 계열 간다, 요거랑 자연 계열 간다, 요거랑 다 달라. 약간 다르기도 하고 대학별로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하나를 뭉뚱그려 놨잖아. 예시를 한 거고 사실은 자기가 지원할 학교가 정해져야 나는 이 정도 라인에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 대학의 위, 아래, 양, 옆 한 4개에서 5개 정도 대학은 요거를 검색을 해서 내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까지 확인을 해야 너네가 두세 달 뒤에 수강 신청 기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두세 달 뒤에 너네 고3 과목 수강 신청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지금 정해줘야 돼. 나중에 자기가 고3 때 여기를 가고 싶었어. 근데 나는 이미 1년 전에 엉뚱한 데로 수강 신청해놨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학종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논술이랑 정시까지 지금 비교과를 반영할 판이라고 너네는. 왜냐면 니네가 내신 5등급제잖아. 너네가 땡 잡았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는 더 힘들어졌어. 어쨌든 요걸 가지고 이야기 바라고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 대학별 이수권장 과목표를 내가 강조를 했으면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지 내가 설명을 해야겠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원하는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이드북을 찾는 거야. 저는 학종 안 쓸 건데요. 자, 잘 들어. 예를 들어 정시를 가정해볼까? 정시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할 애들은 이 과목을 수강한 게 좋아 라는 비교글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거 내년 고3 때 수시 다 끝나고 정시 임박해서 2, 3주 전에 공개해.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이드북, 물론 너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너네 윗학년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이거를 찾으면은 거기에 우리한테는 우리 모집단 예산 이런 과목이 중요하고 이런 걸 좀 이수했으면 좋겠다. 그것대로 그대로 정시에서도 그게 가산점이 붙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만이 이걸 미리 공개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또 하나는 뭐냐면 드물지만 정말 친절한 학교인데 입학처 공지사항에 아예 이 이름으로, 이거랑 똑같은 이름은 아니야. 이 이름일 수도 있고 약간 변형된 이름일 수도 있고 요 이름일 수도 있어.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공지사항에 아예 엑셀이나 PDF 파일 올려버린 학교들이 있어. 너무 친절하지. 그게 제일 좋아. 어쨌든 이 두 개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디가 보면 대학별 권장 과목이 있어. 경희대 이렇게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고 요걸로 검색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약간 얘들에 비해서는 시간 딜레이가 좀 있어. 어쨌든 이거보단 좀 쉬워.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고교학전제 사이트, 이건 뭐냐면은 너네 고1 때 해봤잖아?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공동교육과정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대학들이 이거 원하더라. 그래서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과정, 니네 학교 교내 선택 이런 걸 미리 준비했어. 이런 대학들이 이런 걸 원하길래 우리가 이런 걸 준비했어.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긴 한데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이게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 요거는 무슨 강남이냐 강북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좀 성실하냐 아니면 얼마 치밀하냐 꼼꼼하냐 그냥 그 차이거든. 그래서 지금 방학 때 뭐 선행학습한다고 정신없긴 하겠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이때 뒤에 설명하겠지만 선행학습은 진짜 백해무익한 거야. 지금 푼다고 해서 너네가 내년 말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차라리 이거 준비하는 게 나아. 제일 임박한 너네의 시험은 두세 달 뒤에 시작되는 뭐다 바로 작년에 해봤잖아. 중학교 끝나자마자 고3 수강청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지. 만약에 잘 돼 있으면 빵빵하네 하고 얘네보다 얘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 지역은 너무 부실하다. 아예 올리지도 않았네. 그럼 이제 얘네를 먼저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대학별로 우리는 이수권장 과목을 공개할 거야 안 할 거야가 다 달라. 이게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공시할 건데 여기까지만 공시할 거야 막 이렇게 불친절하게 막 대충 뭉뚱그리고 요거 3개면 3개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지 등 막 이런 거 붙여버리고. 생각을 해봐라.
요 셋 다 아닌 어떤 심화 과정이나 융합 과목이 선택 과목 메뉴판에 있었어, 너네한테. 근데 너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더니 등 잃어버려. 그럼 이것이 영양가가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단 말이야.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공시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가지고 등이 아니라 이거 우리는 그걸 원해 라고 딱 해놓은 학교들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그런 성향을 가진다면 너무 좋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하자면 공시 여부에서 공시하기로 결정한 학교 중에 지금 공시한 학교가 5개밖에 안 돼. 사실은 5+1이지 6개.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공시 안 하느냐? 할 거야. 그러니까 공시할 학교들이 모두 공시한 게 아니다. 공시할 건데 아직 공시하지 않은 학교도 있고 공시한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꼼꼼히 해가지고 수강 신청 마감이 여름이지. 그 이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 어디를? 자기가 생각해둔 학교의 위, 아래, 양, 옆 너댓 개 학교를 다 확인해야 된다. 그거 없이 수강 신청 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은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야 내가 뭘 준비할 거 아니야. 요거 꼭 명심하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권장 핵심 과목을 미공시하는 학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추후 공시로 방침을 정한 대학이 있고 추후 공시할 건데 묵묵 부담인 학교들도 있어. 그러니까 더 기다려보는 게 첫 번째야. 수강 신청 마감 전까지. 그 다음 이제 미공시하는 방침으로 정한 대학들은 사실은 대학이 공시하지 않으면 우리도 몰라. 대학이 어떻게 정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는 척을 해. 컨설팅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는 척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 너네가 들어갔어. 근데 공시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딴 데서 혹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얘나 얘조차도 얘네가 공개한 걸 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하지만 미공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전공과 관련된 각 이수 권장 과목들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야. 괜히 이거 공개했다가 피드백 때문에 피곤해지거나 왜 너네는 그런 심화 과목을 요구하냐라고 욕먹거나 그런 게 싫은 거야. 또는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서 미공시하는 거지. 자기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애를 우선적으로 전형에서 합격시키는 강도를 운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되고. 통합 수능, 내신 5등급제. 너네가 몸빵하고 있지 이거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어쨌든 정해진 상황이야. 자 보자. 수능, 문이과 똑같은 문제를 풀어. 난이도 차이가 없어. 그 다음에 내신 5등급제인데 내신 5등급제 중 1등급이 인서울대학교, 중상위권대학교 모집정원 다 차고도 두세 배가 남어.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게 대학들의 불만이야. 생기부에서는 얘가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너네 생기부를 보면 자기네 학과를 수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피하지 않고 들었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너네가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너네가 두세 달 뒤에 받을 거 그거 대학들한테 똑같이 넘어가. 그래서 니네 학교 또 공동교육과정으로 니네 시도교육청에서 개설됐는데 네가 피한 건지 개설 안 돼 있어서 수강을 못한 건지 그거 무조건 확인해. 이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학종에서만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돼버리니까 내신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교과 전형에서도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걸 반영할 수밖에 없고 논술 전형에서도 논술 100% 하는 학교 아니고 내신까지 반영했던 학교들은 이게 되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걸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못해 정시까지 이래버리니까 정시에서도 이걸 반영한다고 지금 3개 학교가 확정을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기다리고 있어. 지금 일단 너네 위에 윗학년 지금 고3 올라간 애들 어떻게 하는지 27학년도 보고 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또 하나 수능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거 다 박살났다 치자. 그럼 제대로 수강 신청 못해서 어차피 다 망했네. 난 정시 파이터야. 수능으로 한방 싸움 한다 라고 갔어. 근데 가면 어떻게 되니? 각 전공이 입학처한테 말해. 야 애들 작년에 해봤지. 꼭 주의하도록 한다.